진짜 홈런은 아니지만 홈런처럼 세이프가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inside the park 홈런인 거거든.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개념을 알았다면 굉장히 홈런이지만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겠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지. 근데 뭐라 그랬어? 우리가 선생님이 이 21번에 나오는 함축적 의미 추론은 우리가 이 rhetoric, 이 수사법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를 푼 후 그 주제하고 유사한 내용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단 말이지. 그 문제를 보면 But when you hit your inside the park home run 그 해당 지문 부분이 있는 거예요. You can be very proud that you overcame the hardships on your way and scored despite them. 그치? 그래서 그러나 네가 그치? 장래 홈런을 쳤을 때 너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 있대. 뭐에 대해서? that 이하에 대해서. that 이하는 뭐냐면 네가 그 on your way 그 홈까지 돌아오는 너의 그 길에 역경을 극복했다는 것.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 그지? 그리고 scored 득점을 했다는 것에 이제 proud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Despite them 역경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밑줄 친 내용은, 그렇지? 역경을 극복한 이런 내용들을 나타냈던 내용. 그래서 우리 4번 보면 You strive to achieve your goal even in difficult conditions. 그지? 잘 치긴 했지만 굉장히 역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inside the park home run 이런 단어를 4번에서 이런 형태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앞으로 한 4번, 3번, 4번 정도 모의고사를 볼 동안 이 문제를 또 연습을 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이 문제를 한 6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맞은 걸로 오늘 보여주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래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문제가 쉬웠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법은 뭐다? 주제를 파악해서 그 주제하고 유사한 지문을 고르면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꼭 하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21번에 대한 문제 풀이법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오늘 모의고사에서 나머지 친구들 나눠서 상태를 모르겠지만 이런 주요 지문들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 주제 문제들은 쭉 한번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표까지 쭉 넘기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29번 문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 어법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상태를 잡고 보려고 하다 보면 정답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지문이 갖고 있는 내용의 질문을 다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도출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번 which에 줄이 쳐져 있다는 것은 이게 관계대명사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더 월드라는 어떤 세상, 공간적 개념이 있으니까 which가 아니라 where일까? 라고 고민해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물론 나쁜 접근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which가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뭘 봐야 되는 거다? 뒷문장의 완전, 불완전을 봐야 된다.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선택 어법사항에서 which의 줄이 쳐져 있으면 이것은 which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는 걸 확인해보는 지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수험상에서 call은 매정식 동사라고 했어. Call me Edward. 나를 에드워드로 불러. 오형식 혹은 사형식. 보통 오형식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빠져있는 구조라고 인식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cognitive
ecocentrism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게 완전한 문장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얘는 보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구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문법 문제에서 which가 나오면 뒷문장에 불완전한 걸 묻는 거고 반대로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 문법 문제에서 in which가 줄쳐 있고 2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치면 이건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뒷문장에 완전하냐는 걸 체크하라는 문제인 거죠.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서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익숙하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변하지 않는 문법 풀이 공식들을 이제는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The fully socialized awareness. 그래서 socialized awareness.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awareness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잖아요. 그럼 형용사로 전환된 PP의 구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영역 중에서 이 수동태 문제가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는 문제는 이게 문장 안에서 동사의 기능을 할 때예요. 뭐라고? 목적어의 유무로 수동태인 PP의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은 그 PP가 문장 안에서 동사적 기능을 할 때야. 근데 얘는 뭐야? awareness라는 인식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완전히 형용사로 전환된 PP야. 이건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 사회화된 awareness. 이런 것들은 해석적 의미가 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PP인데 왜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왜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는 수동태 부분은 그 부분이 동사적 기능을 할 때 한정된다는 거. 얘네들은 의미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 그래서 infant라는 동사를 받는 구조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가 맞다라는 것이고. 네, 4번은 우리가 영어의 영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봤던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and 이 해당 대절 자체를 봐야겠죠? 이 대절 안에서 이 its own thoughts, perceptions, knowledge and memories 이 대절 안에 주어로 보여지는 이 묶음은 있는데 동사로 보여지는 녀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의 절 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한 개씩 무조건 존재하는 원칙이잖아요. 그치? 동사가 없으니까 being이 아니라 동사로 전환해서 문제를 풀어서 앞에가 복수니까 are가 돼야 되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지만 늘 나오고 있는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 풀이 방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29번에 왔을 때 막 해석하거나 막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연습했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적용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이 꼭 되면 좋겠고 5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5번은 one might say 여기서 이제 누군가 말하길 그래서 가로치게 되면 이 and no로 연결된 구조인데 and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등위 접속사로서 앞뒤의 구조를 맞춰보자 라고 했었는데 아마 여기서는 to take, to know가 적절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now가 적절한 구조. 그래서 결국에는 이 one might say를 가로치고 and를 중심으로 앞뒤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구조였던 지문인 거지. 여러분들 어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으면서 1분 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학생들은 29번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할 때
우리는 29번에서 좀 시간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1, 2, 3, 4, 5 눈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할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30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쭉 요게 나오면 뒤에 요걸 봐야 되는구나. 요 부분이면 이게 의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한 절 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쭉 리마인딩 하면서 정리해 볼 시간을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봤으면 우리 31번 넘어가서 빈칸 완성 문제 4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문제 풀어봤고 여러분들 뭐 해설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보면서 볼게요. 31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지문을 표현하면 뭐에 대한 내용이지? 독서가 어떻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읽는 거라는 거야? 아니면 사회적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그치, 후자라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 31번 문제 풀 때 2번 때문에 혹시 헷갈리지 않았어요? 2번 커리큘라 이거 뭐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주는 수능에서 팁이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잖아? 수능을 보다가 그럼 일단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야. 물론 남들이 들리게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들릴 수 있는 약간의 울림으로. 커리큘라 뭐냐면 커리큘럼은 여러분 들어봤죠? 커리큘럼의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교과 과정이라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다음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렇지? 우리한테 쉽지 않은 단어. 또 하나 여러분들 꼭 우리 영상과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 수능 현장에서 분명히 답을 명확하지 않아서 찍어야 될 상황이 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명확하게 가져갑니다. 내가 모르는 건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정답률이 훨씬 올라가. 근데 심리적으로 독해가 안 되고 선택지의 지문이 모를 때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에 답을 가는 게 기본적인 심리학 그 문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제출했던 결과물이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자꾸 찍는 경향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내가 아는 단어 중에 답이 나온다 라는 전제를 갖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이 문장은 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빈칸 완성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제 문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영어는 굉장히 두갈식 성향이 강한 지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을 잘 읽으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ading and writing are solitary activities. 그치? solitary는 혼자 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지. 독서와 글쓰기는 그치? 혼자 하는 활동이다. And yet, 그러나 there is a social component that comes into play when we tell someone else about what we have read. 그치? 당연히 여기서 have니까 뒤에 선생님은 read로 읽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회적 구성 요소가 있대. 그치? come into play.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해설서 다 보고 있으니까 32페이지 우측 하단의 박스 come into play. come into play.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 계속 강조했지만 EBS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이런 수거 형태의 부동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어휘장 선생님 검토한 학생은 이 단어가 표시가 돼 있었어. 얘기했지만 EBS가 이거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러지? 그냥 경향성인 거야. EBS가 학생들에게 난이도를 주고 EBS 책을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 범위에 있는 단어들을 꼭 시험에 내요. 그치? 그 중에서 우리가 solitary는 어디나 다 볼 수 있는 단어야. 근데 come into play는 사실은 굉장히 레어한 수거 중에 하나야.
이 지문을 봤으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던 내용인 거지. 그래서 EBS 수능 출제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내는 걸 좋아해. 알겠지만 수능이 아무리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사교육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영어 1등급의 기본적인 컷은 상위 10%에서 12% 맞추길 원해요. 근데 1등급이 너무 많아서 막 30%가 나와 1등급이. 그런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난이도를 가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형태의 요소들의 어휘들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come into play는 작동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회적 요소가 있대. 그렇지? 뭐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때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작동하는 어떤 사회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독서는 첫 문장에서 읽었지만 solitary가 아니라 social component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다 알고 있었던 단어겠지만 component가 구성 요소, 뭐 factor, 요인 뭐 이런 뜻을 쓰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형태의 단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문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답이 3번이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어휘장 보면서 선생님이 지금 다 짚어줄 수는 없지만 이런 구동사 형태의 내용들은 반드시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요. 32번 가서 보겠습니다. 32번 사실 여러분들 되게 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다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지문도 내용이 쉽진 않았지만 앞에 문장 초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호, preference, 더 좋아하는 것 자체는 선호에 대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자율성과 같지 않다.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둘 필요는 있어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정도 읽어볼게요. The satisfaction of private preferences, whatever their content and origin, does not respond to a persuasive concept of autonomy or freedom. 물론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autonomy라는 단어를 주어줬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or freedom. 물론 당연히 나왔으니까 알겠지만 혹시 autonomy라는 단어를, 이건 전반적인 문제 풀이 전략인 거야. 내가 autonomy라는 단어를 몰랐어. 근데 영어의 저자들은 여기서 얘기했지만 혹시 우리 독자가 이해 못했을까봐 뒤에 즉 freedom, 자유 이렇게 우리가 또 실어주는 현상, 그러니까 경향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 지문이나 그 다음을 보면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그 힌트들이 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들의 어떤 컨텐트, 내용과 origin, 기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개인 선호의 만족도는 does not respond, 반응하지 않는다, 부응하지 않는다. 뭐에? 어떤 그 자율성의 설득적인 개념에 부응하지는 않는다. 즉 자유라는 것의 설득적인 개념에 respond, 일치하거나 부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단어장에는 부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응하다라는 게 거기에 적합하다, 적당하다, 일치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Many preferences are a result of social norms and conditions that make them far from autonomous. 그치? 재밌는 건 autonomy는 단어를 주었는데 또 autonomous는 주어지지가 않았어. 우리가 당연히 autonomy가 자율성이라는 단어에서 MOUS, 그러니까 OUS가 형용사형 어미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인이라는 형태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를 포함한 이 많은 선호들은 뭐래요? A result, 결과물이래.
어떤 결과물이냐면 social norms. 우리가 norm은 여러분들 이렇게 썼죠. 규범, 그렇지? and condition. 조건, 사회적 규범과 조건의 결과들이다라는 거죠. 그 뭐냐면 that makes them far from autonomous. 그렇지? 그러니까 far from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단어장에 따로 나와 있지 않군요. 그래서 far from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래서 오히려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전혀 뭐뭐하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다시 한번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율적인 것과 거리가 먼, 그 다음에 자율적인 것과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them은 many preferences, 이 많은 이 선호들을 자율적이지 않게 하는 사회적 규범과 컨디션의 결과이다라는 거지.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통제가 많다, 자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의 글, 선생님 이 글이 32번이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수능 지문과 국어 지문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에 가깝게 알고 있었던 내용과 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는 선호는 자율성과 별개의 것의 개념을 말하고 싶었던 글이구나 라는 전제로 선호 충족은 자율성과 같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지문은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When, 우리 밑줄 친 부분 내용 봤어 볼게요. When these conditions are not met, 됐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이 met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미 자체가 뭐뭐를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not인 거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 결정 decision, 이 결정 사항들은 unfree와 unautonomous로 묘사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free와 autonomous의 개념을 잘 매칭한 형태의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수능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아니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는 것과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지문 자체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이걸 끌고 가면 돼.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조금 녹이려고 하는 태도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33번 넘어가서 볼게요. 33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서 꼭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3번은 우리가 선택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3번이 정답이었잖아요. 이 마딜리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마딜리가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이 마딜리의 품사를 물어볼게요. 형용사, 부사 뭘까요? 부사처럼 보이지, 그지? 근데 우리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다? friendly, lovely.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부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쓰인 구조인 거지. 왜? 여기서의 이 문장의 문법적인 문제를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동사는 뭐예요? are지. are는 뭐가 필요해? 보호가 필요하잖아. 근데 다 merely bodily 다 부사면 이 문장은 결핍이 있는 문장이란 말이지. 여기서 일단 bodilly는 형용사고, 여기서 형용사 몸의, 그래서 이건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딜리에 붙여놓으시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여기서 굉장히 어휘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지? 철학자가 쓰는 단어들에 대한 이런 영어적 표현들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일단 인간의 인지 능력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Saint Thomas Aquinas teaches that the human being's cognitive ability are not really bodily. 어떻게 있어? 이게 전체 주제 문장인 거지. 이게 빈칸이었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3번 지문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으로 쭉 끌고 가는 건데 여기서 어휘가 좀 중요해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밑에 쭉 보다 보면 categories are not physical. 거기 줄쳐보세요. non-physical 줄쳐보세요. 여기서 바딜리하고 똑같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physical입니다. physical은 물리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치? 물리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물질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non-physically는 비물질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인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야. 독해 현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physical 물리적인 이라는 뜻 당연히 있죠. 이걸 막 물리적인 이로만 뜻으로 한정해 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좀 그 의미의 어떤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물질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행위를 가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널어두고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non-physical과 동의어가 있어요. 어디냐면 since categories are immaterial. immaterial 동그라미 적읍시다. 이게 비물질적인이라는 뜻인 거지. 당연히 material은 우리가 물질적인이라는 뜻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비물질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느낌이 오는 단어들이 있어. 나올 것 같다. 물론 다 나오진 않아요. 선생님이 막판에 한번 정리해주긴 하겠지만 충분히 나올 만한 녀석들은 우리 시험 현장에서 녹아 있다라는 거지. 수험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bodily, physical, material, immaterial, non-physical 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로 전환된 연습이 꼭 필요했던 영역들의 어휘들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어휘 차원에서 꼭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 교재가 bodily 자체를 어휘장에서 안 실어놔가지고 한번 꼭 따로 체크해볼 만한 필요가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34번 지문은 여러분들 조금 뭐라 그러죠? 어휘도 체크해야 되고 약간 우리가 21번에서 봤었던 함축적 의미 추론과는 좀 비슷한 형태의 개념의 문제였었어요. 첫 번째 지문부터 좀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Modernist art often assault the concept of genre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assault라는 단어 알았어요? assault 공격하다, 습격하다라는 단어고 우리가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모더니스트 아트, 모더니즘 예술은 종종 어떤 장르의 개념을 공격한다. 일단 이 문장이 아마 가장 네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면 첫 문장이 사실 이 주제인데 첫 문장 여러분들이 assault를 이해했으면 이 문제에 무조건 맞췄을 거야. 근데 assault를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계속 읽었어야 되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라는 예술 기조는 그 어떤 장르의 개념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걸 깨부순다 이런 뜻인 거거든. 이제 이 단어가 좀 어려웠었고 여러분들도 공격하다라는 여러 단어들은 attack도 있지만 assault라는 이 attack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둘 다 물리적인 공격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마상을 준다 이런 느낌일 때 쓰는 단어가 assault예요. 내가 내 친구를 조업했다 이럴 때는 attack을 쓰는 게 적절하고 약간 같은 단어지만 뉘앙스가 좀 다른 단어인 거지. 그런 것들을 좀 아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attack을 안 쓰고 assault 썼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둘 만한 필요가 있는 지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A genre is a kind of contract between the artist and consumer. An agreement that certain means will employed in the pursuit of the specific aesthetic pleasures, semicolon, but in the 20th century this contract may have this concertingly open terms. 그래서 우리 term이라는 단어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장르는 원래 뭐냐면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예술가와 그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래. 즉, 이 계약은 뭐냐면 이 계약을 설명해주는 구조가 컴마 뒤로 연결된 거지. agreement, 합의라는 거지. 어떤 합의냐면 어떤 특정한 수단들, 여러분들 certain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치? 어떤이 아니라 특정한이라는 뜻을 쓰는 거지. 어떤 특정한 수단들이 will be employed. employ가 고용되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되다라는 뜻을 쓰이는 거지. 그래서 be employed 수동태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 없이 in the pursuit of라고 바로 나오게 됐지. 부사구가. 어떤 특정한 미적인 즐거움의 추구에 있어서 이용될 것이다 라는 합의라는 거죠. 그러나 20세기에 이러한 계약들은 당황스럽게도 open term,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는 쓰잖아요. 그래서 open term, 열린 조건들을 갖게 된다. 즉 무슨 말이야?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깨고 열고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두 문장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키워드, assault라는 여기서 이제 진짜 키워드 단어를 모르면 조금 쉽지 않았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 어떤 계약 장르가 갖고 있는 기조를 너무 고착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1번 loosens the genre of contract. 그래서 어떤 장르 계약을 조금 느슨하게 해라, 유연하게 해라라는 뜻으로 쓰였던 단어가 정답이 되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빈칸한 성 어렵고 늘 봐도 고민스러운 우리에게 겁을 주는 영역이야. 다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꾸 이걸 1, 2, 3, 4, 5를 다 넣는 연습을 하지 말고 여기 영어는 두 가지씩 앞 두 문장을 쫙 읽고 이 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만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30초 1분 정도 가진 다음에 답을 그래도 비슷한 거 찍고 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높일 수 있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은 학생도 있고 각각 등급 맞았겠지만 결국에는 그날 내가 얼만큼 잘 집중해서 최대한 내 단어 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90점 이상을 맞고 오느냐, 어차피 결과주의야. 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버벅거리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정답을 최대한 비슷한 거 찍고 오면 여러분들 다 1, 2등급 뭐 거의 다 올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 네 문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힘내봅시다. 네 문제 읽고 잠깐 쉬었다가 수특 11, 12강 보도록 할게요. 36번 가서 볼 예정입니다. 36번은 순서 배치 문제고, 우리 순서 배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연습을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펴보세요. 우리 47페이지 펴서 문제를 좀 보시면 36번 47페이지 여러분들 A, B, C 중에서 일단 제일 메인 키워드 하나를 골라보세요. 혹은 하나, 두 개 정도까지 고를 수 있겠네요.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와 뭐를 잘 체크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 순서 배치에서의 키워드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this나 뭐 however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C에 this political and imperial power, 이 this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와 같은 어떤 정치적, 네, 제국에 관한 권력은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에 A에 가서 this one interpretation of this idea, this idea, 이 생각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면, 우리가 앞에 있는 주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Water, energy, and civilization go hand in hand. 그치? 어떻게 돼 있어요? hand in hand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수거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치? 물, 에너지, 그다음에 civilization, 문명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대. The various multi-century Chinese empires survived as long as they did in part by controlling flood in Yellow River. 그러니까 Yellow River는 그 황하라는 노란 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So various,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세기의 이 중국 그 황실 제국들은 그치? survive, 생존했대. as long as, 뭐만큼. 그들이 그 황하의 이런 홍수를 그치? 통제하는, 그치? 부분적으로 통제했던 만큼 생존해 왔다,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를 통제했던 이 내용이 this political and imperial power라고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있는 EMPERES, 이건 명사형 제국이란 뜻이고, 뒤에 밑에 IMPERIAL, 제국의라는 것은 제국이 형용사 단어예요. 이게 같은 단어인 걸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를 되게 C를 맨 위에 높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은, 제국의 권력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empire 제국이고 imperial 제국의라는 같은 제국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앞철자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일단 순서 배치는 정확하게 그 키, 이런 this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문제 풀 때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37번 가서 보세요. 37번은 딱히 없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37번에 C에 있는 by the same token, 이 토큰의 뜻이 뭐야? 토큰은 실제 우리 동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y the same token은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우리 아까 단어장에 나왔던 단어들. 그래서 by the same token, 물론 same이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라는 내용으로 쓰인 거구나 라는 내용을 해서 앞뒤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8, 39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일단 38 여러분들 먼저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볼게요. 주어진 문장에서 conversely라는 역으로라는 뜻의 부사가 위치해 있고, 4번에 이 밑에 있는 지문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주요 키워드들이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2번 뒤에 thus 동그라미, 4번 뒤에 this 동그라미, 5번 뒤에 this 동그라미.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쫓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thus라는 순접의 내용을 통해서 앞뒤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어떻게 전적으로 해석으로 풀었을 수도 있고 물론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키워드들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본다면
문장을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문장이 바뀌고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문제 연습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아마 여기 뒤에 문제 안 푼 친구가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이런 관점 다시 한번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9번은 굉장히 좀 쉬웠던 문제였고 키워드들이 조금 앞단에 위치했던 내용인데 이런 거지. 우리가 주제라는 문제 연습에서 첫 문장이 뭐로 돼 있어요? 의문문으로 돼 있잖아. When does a competitive response to conflict make sense? 그치? 그래서 어떤 이 갈등에 대한 경쟁적인 response, 경쟁적인 반응이 언제 make sense, 언제 이치에 맞게 타당하게 되는가. 그래서 갈등에 대한 경쟁적 반응의 타당성을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 되는 거죠. 이 의문문 자체가 물어보는 내용이 핵심 주제가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문문이 나오면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주어진 지문이 however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우리가 또 키워드를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대놓고 키워드. 그치?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드는 게 이 2번 앞에 있는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것인지 뭔가 부드럽지 않은지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를 갖고 풀면 되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문제가 쉬웠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예를 드는 내용이 바로 주어진 지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라 어렵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보통은 수능에서는 주요 4대 영역, 어법, 빈칸, 순서 배치, 문장살 이렇게 4개 나눠주고, 요새 학생들이 또 어려워해서 21번까지 같이 봤는데,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자꾸 연습을 하면서 학원에서 보는 그냥 자체적인 모의고사지만 이것도 연습을 통해 자꾸 우리가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면 10시,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 될 거잖아? 다 복습 못하겠지, 그지? 여러분 제일 부탁인 거는 앞에 선생님이 따로 빼놓은 어휘장을 통해서 여기 나왔던 주요 구동사, 선생님이 찝어준 주요 문장 단어들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푸는 모의고사 이 파트가 굉장히 시험 출제 적중률이 높았어 그동안. 물론 그때는 직접 연계가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우리가 첫 시험인 것을 감안하면 어쨌든 어휘도 여기서 많이 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하더라도 가서 앞장에는 여러분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표시하는 어휘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뒤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5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바로 우리 수특 영도 마지막 11, 12강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